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다항함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본적으로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함수들이 있고, 그리고 역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함수라고 무의식 중에 그냥 써왔던 그런 정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떠한 함수들이 있는지, 가장 많이 쓰이는 다항함수, 우리 x의 제곱, x 3승 이런 것들이 들어간 몇 차수를 갖는 그러한 다항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의 가장 첫 번째인 1차식, 그쵸? 1차 다항함수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1차식 뒤에 넘어가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2차 함수, 다항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 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처음부터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 나와 있죠? 다항함수의 가장 첫 번째 차수를 갖는 1차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면은 다항함수의 정의 나와 있어요. y는 fx에 대해서, 그쵸? fx가 x에 관한 다항식일 때, 그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또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어떠한 차수를 갖는 다항식일 때 fx를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차수에 따라서 1차 그리고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첫 번째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y는 ax 플러스 b, 그쵸? 1차식으로 나타나져 있는 이러한 그래프는 기울기가 우리 탄젠트 세타라고 했어요. 여기서 세타는 직선이, 그쵸?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의 함수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탄젠트 세타는 무엇이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탄젠트 세타는 a 값하고도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 그쵸? 이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리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이다? 이 직선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그쵸? x축과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그쵸? 여기 x 빠졌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를 갖다가 a,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절편, y절편은 b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b 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 y축과 직선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기울기란 절편에 대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쵸? a가 양수라면은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모양? 기울기에 따른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가 음수다 그러면 지금처럼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직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딱 기울기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0이다라는 건 여러분 상수함수, 그쵸? a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y는 b, 이러한 상수꼴의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그래프, 그냥 평행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는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좀 특별한 거, 우리 1차 함수 중에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절대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거, y는 x 마이너스 a, y는 x-a 플러스 b.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절대값 기호를 포함을 하고 있는 식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아이를 기점으로 해서 0이 되는 숫자를 기점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식이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가 a보다 작게 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나요, 여러분?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소거하면서 앞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써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식 앞에 지금 생긴 마이너스는 절대값을 소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마이너스예요. 부호를 바꿔주는 의미의 마이너스거든요. 자,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그쵸? 마이너스 x 더하기 a 플러스 b. 자,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반대로 x가 a보다 크다, 그쵸?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예요. 따라서 절대값 영향을 받지 않고 식이 그대로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랑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a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죠. 어떠한 이런 식의 직선의 모양으로, 꺾어진 직선의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러분. 자, 근데 절대값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나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쵸? x-a, x-b 플러스 c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구간을 어떻게 나눈다? 만약에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간을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x는 a에서 그리고 b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b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가장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형태의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대값 그래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을 하고 있는 식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0이었을 때, 그쵸? 그 0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식이 바뀐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마찬가지로 0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기본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케이스 그러면 꼭 절대값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만 그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우리 대칭을 이용을 해갖고서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y는 이 각각의 케이스는 뭐냐면요. 함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처럼 함수 전체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쓰여져 있다. 그쵸? 이럴 수 있어요. 식이 있는데 어떤 함수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값 기호가 쓰여져 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식이 또는 숫자가 0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해요. 0일 때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를 나눈 것도 fx가 지금 fx가 통째로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지금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 그대로. 자, 그런데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직선의 그래프를 예로 들게요. 자,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이게 fx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원하는 게 y는 절대값 fx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놨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일단 fx가 절대값이 없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서는 f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fx가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양수일 때는 영향을 받지가 않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fx 자체가 음수값을 갖는다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마이너스 fx가 돼버려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냐? fx가 양수값이 아닌 음수를 갖는데, 그쵸? fx가 음수인 부분, 이 아랫부분이죠, 노란색. 이 부분은 문제가 돼요. 그쵸? 이 부분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그려져 있던 애를 꺾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것 같이 돼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y는 fx 그래프, 그쵸?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지금 x축 밑에 있는 즉 y가 0인 부분, 그쵸? 음수값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꺾어서 대칭 이동을 한 그러한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원칙은 다 똑같아요. 지금 1번만 했는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군지를,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프 이거 그린 거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거를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군지, 그쵸? 절대값이 누가 씌워져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원래 그려져 있는 함수에서 음수인 부분을 꺾어서 대칭 이동을 해갖고서는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쵸? fx, 이 부분의 fx가 마이너스 fx가 돼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이 1번이 가장 문제에서 많이 쓰이기도 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그래프도 여러분 보시면은 얘는 어디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의 다른 점은 뭐냐면 위의 식은 함수 전체에 지금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다, 직선의 함수다. 그러면은 1번은 이런 식으로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형태고, 2번에서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x에만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한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x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fx 그래프예요. 제가 fx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 자, 얘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함수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어요? x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x가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상관이 없게 돼요. 즉, 이 부분 있죠. x가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어느 부분이다? 지금 이 부분. 제가 점선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이 x가 0보다 작은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인정이 안 돼요. 그쵸?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바뀌어요. fx 그냥 이대로 그리면은 안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0보다 작은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쵸? 어떻게? 이렇게 꺾어서, 그쵸? y축을 지금 이 부분은 x가 0, 여기 들어갔네요. 그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큰 부분을 대칭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식이 보시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칭 이동할 때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 대칭이고 y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대칭 이동할 때 여러분 이러한 함수에서의 대칭 이동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x 0보다
클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양수일 때는 절대값 기호 상관없이 그대로 함수로 인정이 되지만은 문제는 이게 음수가 되면 x가 0보다 작게 되면은 f-x가 되기 때문에 y축 대칭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위에 것도 그렇고 아래 것도 그렇고 절대값 기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어떨 때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다음 뭐 할까요, 우리? 자, y에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x가 있고 y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프 마찬가지로 fx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구예요? y죠. 그쵸?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바로 y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자? 자,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리자. 그쵸? y가 양수일 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쵸? 이 그래프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y가 0보다 작을 때는 식이 바뀌네요. 그쵸? 어떻게 돼요? y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y로 돼요.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그쵸? 이때는 식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친 거냐면 절대값을 없애면서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가 음수일 때는 어떤 식으로 된다? 우리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쪽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쵸? 이쪽은 인정하지 않고 이 그래프를 자, 우리 y의 음수가 붙었다. y의 음수가 붙으면 어느 축 대칭? x축 대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뒤집어진 기울어진 V자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x에 또는 y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을 경우에는 양수인 부분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식이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y에 있다 그러면은 x축 대칭을 하게 되고요. x의 절대값이 있었다 그러면은 y축 대칭을 거꾸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4번 x랑 y랑 동시에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거를 짬뽕하시면 돼요. x랑 y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처럼 x랑 y에 동시에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x랑 y가 동시에 양수인 파트 어디예요? x랑 y가 둘 다 똑같이 플러스 플러스다 1사분면만 여기만 그래프로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이 식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식이.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식을 갖다가 이 그래프를 x축으로도 대칭하고 y축으로도 대칭을 한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대칭을 이용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원리는 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식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것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고 음수일 때는 나머지 그려있는 쪽을 대칭을 해갖고서는 지금처럼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대값 그래프 대칭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1차식 갖고 했지만 사실은 절대값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식에 따라서 그 이상 2차식도 절대값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이용을 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하고 지금 대칭을 이용한 거하고 여러분 꼭 염두를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에 대해서 절대값에 대해서 했죠. 그쵸?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앞에서 지금 절대값 한 가지 했는데요. 많이 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우스 기호죠. 그쵸? 가우스 기호하고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가우스 기호의 정의는 뭔가요?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쵸? 마치 네모난 거 이렇게 쪼개놓은 듯이 가우스 기호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정의는 뭐예요?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쵸?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자, 여기서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작거나 같은이에요. 따라서 가우스 안에 딱 정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쵸? 가우스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은 실제 3이 나오게 돼서 정수값은 그대로 정수를 내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5다. 그쵸? 가우스 1.5다. 그럼 얼마예요? 1.5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자,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3이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더 클수록 작은 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게 더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우스 기호 우리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y는 절대값이 아니라 가우스 x를 갖다가 가우스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그래프가 존재하겠죠.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계단식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양수일 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0일 때는 그냥 0이죠. 자, 그런데 0에서 1까지 0에서 1 사이에는 모든 숫자들 0.1, 0.2, 0.3, 0.4 이런 숫자들 모두 함수값 얼마예요? 다 0이에요. 언제까지? 1이 되기 직전까지. 그쵸? 0.9999999까지도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은 0이라는 값을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정확히 딱 정수 1이 됐을 때 그때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1.1, 1.2, 1.3 해갖고서는 어디까지? 1.99999까지는 다 얼마다? 함수값 1이에요. 언제까지? 2가 되기 바로 전까지. 그쵸? 정확하게 정수 2가 되는 순간, 그쵸? 그 순간 2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3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함수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지금처럼 우리 계단식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정수값만 갖는.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계속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 되는 딱 순간에 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였다가, 그쵸? 마이너스 1이 정확히 될 때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계단식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우스의 기호에 대한 정의하고요. 문제에서 여러분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쉽게 다룰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가우스 값이 정수 값으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넘어가서 몇 가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차 함수하고 우리 절대값 포함을 하고 있는 함수, 그리고 가우스 함수 기호까지 했는데요. 문제 몇 가지 풀어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 그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x가 있고 y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계산하여라? y는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먼저 우리 ax 플러스 b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갖고 알 수 있는 거 뭐다? a는 기울기죠. 그쵸? 기울기 지금 보세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따라서 0보다 작겠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뭔가요? b는 y 절편이에요. 여기가 b죠. 지금 x 아래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 a랑 b랑 둘 다 음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볼게요.
이거는 a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a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기울기가 지금 앞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쵸? 0보다 작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a하고 b하고 둘 다 음수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0보다 작을 텐데 여러분 보시면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두 개가 곱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y절편에 들어가 있는 값이 사실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기울기는 0보다 작으면서 그쵸? y절편은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거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면서 b는 0보다 b랜다. 아이고 y절편은 0보다 큰 이런 식의 개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몇 번이 답이 될 수 있나요?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우리 1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직선의 그래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절대값 y가 x-1. 자, 이것의 개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그냥 절대값 생각하지 마시고요. y는 x-1 이거를 그려보세요. y는 x-1의 그래프 그쵸? 마이너스 1 그리고 1이 있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먼저 그냥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자, 이제부터 y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y가 0보다 큰 부분, 즉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이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만 함수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은 의미를 잃어요. 왜요? 함수가 바뀌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y에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축대칭? x축대칭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뉘어있는 V자 모양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개형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절대값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의 문자에 씌워져 있을 때 지금과 같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 직선의 함수 그쵸? m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m 마이너스 n은 0이다. 자, 이것이 x축의 양의 방향과 그쵸? 양의 방향과 몇 도? 45도라는 각도를 이루고요. 자, y절편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y절편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 함수를 y는으로 그쵸? 기울기하고 y절편이 보이도록 한번 고쳐볼게요. y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함수가 y는 m 더하기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m-n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x 앞에 붙은 개수가 바로 기울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것이 y절편이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45도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탄젠트 45도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쵸? 코사인분의 사인이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가 돼요? y절편이 3이다. y절편이 지금 m-n이죠. 따라서 m 더하기 3은 1이고 그리고 m-n이 3이 된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m 플러스 n의 값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하고 절편에 대한 거 간단히 같이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직선에서 그쵸? 4번 문제 보시면은 y는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함수값이 양하고 음의 값을 반드시 같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K는 지금 기울기하고 Y절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여러분 조금 해석을 잘 해볼까요?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 함수는 1차 함수예요. 그쵸? 직선의 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음하고 양을 다 같도록 하여라 함수값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선의 함수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관통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함수값 양하고 음을 다 가져라 그러면은 이런 식의 지금 노란색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어떤 식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과 같이 빨간색의 이런 그래프를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하고 1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1일 때의 값과 1일 때 함수값 그리고 f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달라라.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여야 돼요. 즉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져라.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조금 이해력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식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식에 따라서 문제 세워보시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x에다가 1이 들어가면은 k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x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이게 어떻게 되어라? 0보다 작아져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푸시면은 이 k값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1부터 1까지 값을 갖겠네요. 아이고 3분의 1부터 1까지 범위를 갖겠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는 우리 직선 그래프에서 조금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인데요. 한 가지 이런 식의 문제도 여러분 유형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마찬가지로 직선의 그래프 개형에 관한 문제예요. 5번 문제 보시면 y는 그냥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다. 자, 이런 그래프가 다음 아래와 그릴것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거를 기울기하고 y절편이 나타나게끔 y는 하고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b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b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식을 고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기울기하고 우리 y 절편하고 딱 드러나게끔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 개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자, 이 기울기는 0보다 작고 y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플러스예요. 0보다 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 제가 지금 쓴 식에서 보면은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이 말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0보다 작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죠? 즉 b분의 a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b분의 a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왜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분의 a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어떤 부호다? 같은 부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b분의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소리에 따라서 a랑 b는 서로 같은 부호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y절편이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죠. 자, 이것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b하고 c는 어떻게 돼야 돼요? b하고 c는 0보다 작아져야겠죠. 왜요? 지금 마이너스 b분의 c가 0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붙은 게. 그러면 b분의 c 자체도 어떻게 돼야 돼요? b분의 c도 똑같이 마이너스가 돼야 마이너스에서 0보다 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B하고 C는 같은 부호다. 즉 B하고 죄송합니다. B하고 C는 다른 부호가 되겠죠. 따라서 B하고 C 다른 부호다 0보다 작게 되겠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는 0보다 크고 그리고 B하고 C는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로 얻을 수 있는 거 A하고 C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A, B가 부호가 같고 B하고 C가 0보다 작다. 부호가 다르면은 A하고 C도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쵸? 다른 부호를 갖겠죠. 왜? A 부호는 부호가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A하고 C를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서로 다른 부호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5번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딱 기울기하고 y 절편의 형태로 고쳐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추측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 충분히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꼭 연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보시면 가우스, 그쵸?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이거 가우스 x는 어떤 형태? 계단형, 그쵸? 계단형 그래프이고요. 0일 때부터 언제까지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0이다. 그쵸? 그리고 딱 1이 되는 순간에 정확히 정수 1일 때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2가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1이겠다. 그쵸? 지금 보시면 정수값들에는 까만색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 값이 가기 직전까지는 하얀색 동그라미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2가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2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고, 그쵸? 언제까지? 마찬가지로 3이 될 때까지. 그쵸? 3이 정확히 됐을 때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3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1인 거고, 그쵸?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뒤에까지 마이너스 3에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 그래프의 개형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가우스 X 그래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쵸?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7번. 절대값 그래프 두 개의 x, 그쵸? 2x 더하기 y는 4. 자,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절대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값 무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2x 플러스 y는 4. 이것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그래프예요?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4일 때 그리고 2일 때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절대값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린 그래프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x에도 절대값 있고, 그쵸? y에도 절대값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으로 넘어가는데, 자, x하고 y에 이런 식으로 둘 다 절대값이 있을 때는 둘 다 양수인 경우만 인정을 똑같이 그래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지금 그린 직선에서 일사분면만, 그쵸? x하고 y하고 동시에 양수인 거, 일사분면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사분면에서 나타내는 영역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가 계속 붙을 거예요. 대칭으로. 자, 어떻게 한다? 그래서 y축으로 대칭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x축으로도 한번 대칭을 해줘서 지금과 같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래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2일 거고요. 마이너스 4. 자, 그랬을 때 도형의 넓이 지금 보시면은 삼각형 4개죠? 그쵸?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우리 1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고 절대값
포함을 하고 있는 그래프 나오죠? 여러분, 절대값 포함을 하고 있는 그래프는 케이스에 따라서 꼭 푸는 방법들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1차 함수 그래프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 문제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 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단원에서는 다항함수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함수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좀 들어간 거, 가우스 함수하고 그리고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 나오죠?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그래프 여러분 꼭 프린트 보시면서 문제집 보시면서 케이스별로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대칭이 되는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우리 대칭 이동했던 거를 연관지어서 함수가 왜 x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y축 대칭을 하는지, 그쵸? y에 붙었는데 왜 x축 대칭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x축, y축 다 대칭하는 이런 것들, 절대값 함수의 대칭 이동에 관한 거 여러분 꼭 염두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함수가 꼭 1차 함수만 들어가리란 법은 없어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떠한 함수도 앞으로 문제 푸시면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케이스별로 꼭 연습해 두시고요. 그리고 가우스 기호 사실 나올 때마다 흠칫흠칫하는 학생들 많아요. 실제로 가우스 기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다가가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우스 정의 그리고 함수 그래프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